얘들 안녕. 오늘은 옥루몽 고전 3문 6강 7강 옥루몽이랑 유춘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옷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출퇴근하면서 계속 그냥 시간을 쪼개서 계속 찍고 있어.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시간을 쪼개서 촬영도 하고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또 이번 기회로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강사로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 이러한 뭐 매체, 이런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또 편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시간 활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과제가 늘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되게 힘들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고3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결국은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선생님도 이겨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면은 지금 소설 나타나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옥루몽부터 볼 거예요. 이 두 작품 다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 되게 어려운 어휘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막 사전 찾아보면은 안 나오는 것도 있어. 이러면 좀 짜증나. 그러니까 좀 문맥으로 우리가 캐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사용설명서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도 3번에 걸쳐서 꼭 모르는 것들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옥루몽 보려면 이 몽자라는 게 꿈몽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170페이지 전체 줄거리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전체 줄거리 내용에서 보면은 오히려 현실 세계가 천상계 그리고 지상세계가 꿈의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 위에 해제 부분의 10번째 줄 봐주시면은 이 소설은 현실, 꿈, 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몽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전체 줄거리로 봤을 때 이제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구운몽 우리 배운 거 김만중의 구운몽에서도 보면 현실에서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데 일단 현실이 성진으로서의 삶, 천상계에서의 삶인 거고 그리고 양소유로서의 삶, 지상계에서의 삶이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상계 성진의 삶으로 돌아오는 환문구조였고, 역시 우리 이 옥루몽, 오늘 배우는 이 옥루몽 같은 경우도 현실, 꿈, 현실. 근데 그 현실이 그 줄거리에 나와 있듯이 문창성으로서의 천상계의 삶. 근데 벌을 받아서 그 선녀들과 함께 어디로? 지상계로 적강한 내용. 그래서 이 지상계에서의 삶이 꿈의 삶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은 사실 이 양창곡으로서의 삶, 즉 양창곡인가? 이 사람이 양창곡이죠, 여러분들. 그쵸? 양창곡으로서의 삶, 이 양상공으로서의 그 삶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한때 그 천상계에서 같이 살았던 그러한 선녀가 역시 이 지상계에서는 홍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본문은 이제 꿈에 해당되는 이 지상계에서의 그 양창곡 그리고 강남홍으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본문의 내용 위주로 잘 봐주시되 혹시 이제 전체 줄거리와 함께해서 보기로 해서 혹시 이제 다른 부분의 내용이 보기 언급이 될까봐 선생님이 미리 전체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전체 줄거리 한 10번째 줄 봐주시면은 양창국은 과거 용시차 과거 시험 보려고 상경하던 길에 기녀 강남홍과 인연을 맺고 강남홍의 청거로 윤소조와도 인연을 맺는다. 이 무렵 소주자사인 황공이 강남홍을 탐하자 강남홍은 강물에 투신자살을 하고 근데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윤소조에 구출되어 남쪽 탈탁국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장면은 중략을 사이에 두고 지금 이쪽 부분은 황자사와 홍랑이 대립을 이루는 부분. 이제 누구냐 양공자 지금 이 상공이 그 벼슬을 과거 시험을 보려고 이제 상경을 한 틈에 이 황자사가 이 홍랑이라는 여자가 또 너무 예쁘니까 이 기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야. 요새 홍랑은 기생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양공자와 사랑을 나누는
이제 인연을 맺은 사이죠. 그래서 끝까지 지주와 절개를 지키려는 모습이고 황자사는 지금 겁박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략 이후에는 홍랑이 결국은 지주절개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강물에 투신을 하게 되고, 사실 이제 연옥이라는 그 종이 이 시신이라도 거두려고 이제 황자사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시신을 거두려고 하지만 결국은 시신을 못 찾아요. 사실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약간 투신 자살했고 시신을 못 찾은 것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공자에게 이 홍랑이 죽기 전에 남긴 그 서간을 이제 전달하는 모습이고, 마지막엔 양공자가 이 홍랑이 남긴 서찰을 읽는 장면. 그래서 이 홍랑이 남긴 서찰의 내용이 또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필기 내용은 따로 급한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뭐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필기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주말 때 멘토들 시켜서 이 구조도는 좀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는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략 전이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의 갈등, 황자사와 홍랑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홍랑 동그라미, 항상 인물에 동그라미 치고 인물이 뭐 했는지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홍랑이 저의 추례함이 점점 더함을 보고 추연이 답지 아니한데, 즉 처량하고 슬퍼서,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황자사가 미치는 을 걷잡지 못하여 좌우를 호령하여 일척소선을 준비하여 강중에 띄우고, 황자사 동그라미, 이 황자사가 한 소선,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해서 강중에 띄우고 막 이 홍랑하고 즐기고 싶어서 이 홍랑을 억지로 그 배에 태우는 장면이에요. 소주의 제기로 소주의 기생들을 시켜서 홍랑을 붙들어, 홍랑 동그라미, 얘를 붙들어서 선상에 올리니 그 배 위에 비단장을 첩첩히 두르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사실 배 위에 이제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자사가 장중에 뛰어들어 홍랑의 손을 딱 붙잡고, 홍랑아 네 비록 철석간정이라는 건 뭐예요? 너는 지주와 절개가 굉장히 뚜렷한 굳세 의지를 강한 그런 마음일지라도 황여옥의 불같은 욕심에 어찌 네 마음이 녹지가 않겠느냐. 황여옥 동그라미, 바로 황자사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표시 그 호칭 정리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황여옥의 불같은 욕심에 비유죠. 어찌 녹지 않으리요. 지금 네 마음은 녹게 되어 있어. 그 얘기야. 내가 이렇게 협박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한테 강압적으로 하는데 어찌 네가 나의 불같은 욕심을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요. 오늘은 내 5호 편주에 서실을 싣고 범대부를 휴칙하여 평생을 쾌하리 하리라. 이게 휴칙이라는 게 보통 뭐 타일러 경계한다, 아니면 뭐 본받아 법으로 삼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너를 이제 겁박을 해가지고 대대손손 이제 즐기고 이걸 보여주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예로 삼아서 이제 나의 어떠한 이러한 위신을 세우겠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 크게 뭐 설명이 나와 있진 않아서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할게요. 선생님 막 뜻조사도 해봤는데 크게 나오진 않아. 차시, 여러분들 차시가 나오면 무슨 상황이야? 시상이 전환되거나 다른 새로운 사건이 국면에 처하거나 뭔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차시, 홍랑이 이 거조를 보니, 홍랑 동그라미, 이 거조면 누구의 거조? 즉 바로 이 황자사의 말과 행동을 보니 그 얘기야. 도저히 강포지옥을 면치 못할 것 같더래. 강포지옥이 뭐예요? 저 사람의 그 행패를 보니까 도저히 이 상황을 자기가 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색을 불변하고 안색을 변화시키지 않고 태연하게 웃어와 태연한 모습, 상공의 체중하심으로 일개천기를 이같이 겁박하시네. 상공의 체면을 깎아내리심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상공은 동그라미 누굽니까? 바로 황자사를 의미합니다. 자, 상공의 체중은 지위가 높고 점잖은 걸 의미하는데, 그러한 체중하심으로 일개천기는 자기 자신, 즉 천한 기생을 이같이 겁박하시니 이거는 상공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 첩은, 신첩은, 여기서의 첩은 홍랑이죠. 자기 자신. 이미 총루한 천한 계집으로서 어찌 열렬한 지조를 말씀하리라 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난 어차피 기생이라서 내가 뭐 지조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예요. 다만 평생에 지킨 뜻을 오늘 보전치 못하오니 원컨대 벽상에 걸린 검은고를 주시면 두어 곡조를 아려 심해를 풀어 화열한 기상으로 상공의 즐기심을 돕사올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상공, 즉 황자사의 마음을 제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로 황자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자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야. 왜냐면 방금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홍랑이 황자사의 거조를 보고 강포지옥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가 되게 영리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상황을 모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얘를 즐겁게 해주는 척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황자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에요. 자, 황자사가 홍랑이 자신의 뜻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아요. 그쵸? 좀 바보 같지만 자기 위풍을 두려 회심한 인가 하여, 즉 한마디로 자기의 위풍, 자기가 이렇게 뭔가 위풍 있게 얘기를 하니까 좀 두려워서 내 말을 듣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황자사는. 그래서 바야흐로 손을 놓고서 왈, 낭자는 여중호거리요. 낭자, 여기서 낭자는 바로 이 홍랑을 의미해요. 홍랑이 강남홍이긴 해, 얘들아. 근데 중략 전에는 지금 홍랑이라는 명칭으로 나오니까 낭자는 홍랑을 의미합니다. 여중호걸이요. 여자 중에 너는 대단한 호걸. 진짜 짱이다. 진짜 너의 위세는 대단하다. 그 얘기야. 수단이는 명기라. 너는 진짜 대단한 명기야.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기생이라. 내일째 황성청로를 편답하여 이곳저곳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름 있는 기녀들, 기생들과 재주 있는 여자를 다 내 수중에 못 달랜 자가 없거늘 낭자가 한결같이 고집하여 순종치 아니한지 거의 위태한 거조를 당할 뻔하였구나. 그래서 여기서의 낭자는 홍랑입니다.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지금 그 얘기야. 이제 이같이 회심하여 그래도 마음을 바꿔서 전화위복하니 내가 봐주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진짜로 마음을 바꾼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는 낭자의 복이라. 내 비록 부귀치 못하나 당시의 승상의 장자요. 일도방백의 그 존귀함을 겸하였으니 마땅히 금옥으로 집을 짓고 낭자로 더불어 즉 홍랑 너와 함께 평생 부귀를 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 같으면 혹할 것 같은데, 그치? 자, 설파에 친히 검은 고를 들어 홍랑을 주며, 와, 자, 홍랑 동그라미. 자, 홍랑에게 이 검은 고를 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얘기해요? 황자사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낭자는 재주를 다하여 활약하는 곡조를 타라. 그래서 즐거운 그런 곡조를 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홍랑이 동그라미 미수하고 검은 고를 받아 한 곡조를 타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곡조가 되게 중요한데, 총 3개의 곡을 연주를 해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기역의 곡조랑 뒤에 나오는 니은 디귿의 곡조가 조금 다릅니다. 대비돼요.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주변의 봄 경치와 이제 뭔가 조응하는, 대응하는, 호응하는 그러한 곡을 연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이제 즐거운 마음에서 진짜로 연주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황자사의 그 마음을 좀 안심시키려는 의도로서 이러한 기역 같은 곡조를 연주하는 거고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홍랑의. 그다음 니은 디귿은 이 홍랑의 어떠한 그러한 슬프고 붕괴한 그러한 한탄스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곡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경과 슬픔을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니은 디귿의 곡조를 연주할 때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슬픈 마음을 자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역과 니은 디귿 서로 대비를 이루는 곡조, 이 느낌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 곡조를 타니 그 소리 화창 방탕하여 3월 춘붕의 백화가 만발한 듯이 비유죠. 오릉소년이 준마를 달리는 듯이 비유죠. 언덕의 버들은 비기운을 띄었고 물가의 갈까마귀 분분하게 춤을 추니 황자사가 호탕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냥 너무 즐거운 거죠. 장을 걷고 좌우를 돌아보아 다시 배반을 내와 홍랑을 의심치 아니하였더니 거기다 체크. 그래서 지금 거의 막 기분 흥에 겨워가지고 막 거의 잔치 분위기야. 홍랑이 다시 옥수로 고운 손으로 삼섬옥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느다란 예쁜 손을 줄을 골라 한 곡조를 팅가팅가 하는 이 니은의 곡조는 또 달라요. 밑줄 쓸쓸하나 강계하며 소산방죽 저녁 빗떨어지고 새해 청총에 찬바람이 일어나듯이 어때? 되게 쓸쓸하고 우울한 분위기. 강상에 나온 잎이 풍운에 그 바람과 구름에 소슬하고 천혜의 기러기 애원이 소리하니 일자가 추연한 빛이 있어 소황제기 무단히 눈물을 머금더라. 주변에 있는 소황제기들도 그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도 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 그쵸? 그만큼 좀 슬픈 분위기의 곡조를 연주했습니다. 자, 홍랑에 의해 곡조를 또 변하여 소연을 거두고 대연을 울려 다른 악기로 다른 악기인 건가? 소연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그런 악기인지 뭐 음색인지 모르겠지만 우조를 아래니
아뢰니 아마 악기일 거예요. 소연대요. 자, 그래서 우조를 아뢰니 그 소리 비창관계하여. 비창관계라는 건 이제 되게 분하고 슬프고 막 이런 감정들. 우조, 슬픈 곡조입니다. 불평한 심사 오열한 흉금이 일자를 경동하니 자, 주변을 막 뒤흔드는 듯 하대요. 주중제이니 주변 사람들이 다 어때? 울었대요. 읍하더라. 이거는 눈물을 흘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랑이 검은 구름에 치고 열렬한 빛을 띄우면서 이마의 눈썹 근처에 가득히 열렬한 뭔가 강렬한 빛을 띠면서 유유창천인가에 원래 멀고 푸른 하늘을 의미한대요. 보통은 원한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래. 유유창천한 홍랑을 내실 때 그 근본은 천이하시고 마음은 강렬히하여 광활한 세계의 일신을 용납할 땅이 없으니 청강 어복 굴삼녀를 쫓을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차라리 누구를 쫓겠다. 굴삼녀를 쫓겠다. 굴삼녀가 누구냐면 뒤에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옛날 고사를 활용합니다. 옛날 역사적 인물 중에 이 굴삼녀, 굴원처럼 굴욕적인 생활을 거부하겠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충절을 지키겠다.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킨 인물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실제 그 역사적 인물을 들먹이는 거 고사 활용된 거죠. 내가 청강 어복 굴삼녀처럼 내가 죽음으로 차라리 충절을 지키겠다. 바라건대 첩 죽은 후에 신체를 건지지 말아 죽어도 조결한 땅에 놀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체도 건지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냥 말을 마치며 몸을 날려 강심에 뛰어듭니다. 물속으로 퐁당 빠져들어 버려요. 말을 마치며 몸을 날려 강심에 뛰어드니 오호석제라. 필경 생명이 어찌 됐는고. 오호라는 건 슬플 때 탄식의 소리 같은 건데 오호석제라 필경. 석제 아무리 찾아봐도 뭔 내용인지 안 나와. 다만 결국은 오호석제라 슬프도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필경 생명이 어찌 됐는고. 자, 이 부분 누가 하는 얘기니? 물결.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지금 슬픈 어떤 탄식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마지막에 지금 홍랑이 되게 열렬한 빛을 띠고 말하는 이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려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뒤에 문제에 보기에 보시면은 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군자로서의 그런 모습, 뭔가 그런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량 이후에 차시 볼게요. 차시. 자, 또 새로운 다른 사건. 북면, 전환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연옥이 홍랑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고 관문을 두드려 왈. 이 연옥은 바로 홍랑의 강남홍의 바로 종입니다. 소녀는 강남홍의 차완이러니 자 강남홍이 이퀄 홍랑이라고 했어요. 차완은 젊은 계집 종이라는 거야. 강남홍의 차완이러니 이름은 연옥이라 자 자기소개하고 있어요. 홍랑도 부모 친척이 없고 소녀도 부모 친척이 없어서 고단한 신세로 노주 종과 주인과 상의하여 서로 친한 정이 형제 고륙과 다름이 없더니 거의 이제 형제와 다름이 없었다 그 얘기야. 홍랑이 이제 무죄의 강중 죄가 없이 강중 원혼이 되어서 남은 뼈를 거둘 수가 없사오니 원컨대 관력 관의 힘을 빌려서 백골을 수습하여 묻을까 하나이다. 한마디로 이 황자사에게 와서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이 관청의 힘을 빌려서 시신이라도 수습하게 해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쵸? 자사 동그라미 황자사를 의미하죠. 자사가 그 뜻을 참혹히 여겨서 관선 이제 양심은 좀 있나봐. 그치? 이미 뭐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겨 관선 10여 척을 주니 오기 10여일을 강중에 배회하며 울며 찾으되 종적이 여건을 거기다 밑줄. 자 지금 아무리 이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이 홍랑의 시체를 건지질 못했어요. 종적이 여건을 할 일 없이 집에 돌아 주가와 지전을 갖추어 강상에 초원하고 홍랑이 입은 의상과 폐물을 강중에 던지고 우니 자 누가 하는 행위들이니 연옥이 지금 이 시신은 못 찾았지만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주가 지전, 술 안주 그리고 지전 돈을 올려놓고 그쵸? 이제 초혼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떠한 혼백을 위로하는 의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행인 과객과 사공 어부 등이 눈물을 아니 흘리는 이가 없더라. 거기다가도 물결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이 서술자가 개입해서 주변에 그만큼 슬픈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결 친 부분들은 지금 뭐예요? A랑 B 부분 서술자가 개입돼서 지금 주변에 어떠한 그런 비극성
그리고 슬픔이나 탄식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봐주시면 돼요. 다시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슬픔, 탄식, 그리고 작중 상황의 비극성을 높여준다. 비극성을 높인다는 거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뭔가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왜? 지금 강남홍의 비참한 처지, 그 슬픔에 대해서 우리 독자로 하여금 뭔가 이제 느끼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옥이 초원을 맞고 연옥을 의미해요. 옥동그라미. 집에 돌아와 보니 적적한 누대에 티끌이 자욱하고 외롭고 쓸쓸한 문전에 거친 풀만 무성하대요. 전일 풍류의 자체를 물을 곳이 없어 다만 문을 닫고 주야로 호곡하고, 지금 한마디로 옛날에 있었던 풍류 이런 것들은 살펴볼 수가 없고 지금은 그냥 쓸쓸한 거친 풀만 무성하대요. 그쵸?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이 대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호곡하며 황성간 창두를 주야 기다리더라. 그래서 창두 동그라미, 이 창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설. 자, 또 상황이 이제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죠. 양공자가 동그라미, 항주, 창두 동그라미 얘를 보내서, 항주라는 말도 선생님 찾아보니까 그냥 정실부인의 자식, 뭐 아들, 딸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 의미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굳이 중요하진 않아요. 창두라는 인물을 보내요. 객관의 적적한 심사가 날로 더해요. 얘는 지금 타지에 있어요. 왜냐면 객관, 그러니까 객지 생활 중인데 지금 객관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왜냐면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 보러 이제 상경을 한 상황이니까. 적적한 심사가 날로 더하여 과일을 기다리더니, 과거 보는 날을 기다리는데 마침 조정의 변이 있어 과거를 뒤로 미루니 오히려 몇 달이 격하였는지라. 지금 과거를 빨리 봐야 되는데 그 날마저 이제 미뤄졌나 봐요. 공자가 고향을 생각하고, 여기서의 공자 동그라미 양공자야. 양공자. 그쵸? 요거 공자가 고향을 생각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그 바로 이 홍랑과 사랑했던 그 양공자. 그쵸? 지금 벼슬 과거 시험 치르러 간 거예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니 고향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홍랑 생각도 하고 있죠. 일일은,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꿈의 모습이에요. 꿈을 꾸는 장면. 일일은 서원을 의지하여 한 곳에 이르니 십리강산에 홍련화가 성기하였는데, 홍련화가 활짝 폈는데 한 가지를 꺾고자 하였다가 호령, 광풍, 막 광풍, 바람이 불더니 물결이 일어나며 꽃까지 꺾어져서 강중에 빠지니, 물에 빠지니 아깝고 놀라 소스라쳐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거까지 묶어보세요. 지금 꿈의 장면이에요. 남가일몽, 하룻밤에 꿈이더라. 일장춘몽, 같은 말이죠. 남가일몽, 일장춘몽, 한낮 꿈에 불과했죠. 그래서 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꿈 자체가 되게 불길해. 그래서 마음에 상서롭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꿈에서 홍련화는 누구겠니? 아마도 이 꽃은 그 홍랑을 의미할 것이고, 아마 광풍은 이 황자사의 어떠한 그 횡포, 그쵸? 이런 이 겁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전 시가에서 그 집장가 형장가 부분에 보면은 그 춘향이를 상징하는 자연물 나오잖아. 그리고 그 그 자연물, 그 춘향이를 괴롭히는 그 횡포에 따르는 그 자연물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매칭시켜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꿈이 불길한 모습. 수일이 못하여 호련 항주 창두가, 창두 동그라미, 이르러 홍랑의 서간을 들이옵니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창두가 이 누구냐, 이 양공자가 지금 홍랑이 걱정내서 창두를 보냈던 거고, 이제 왜냐면은 홍랑이 보고 싶으니까 보냈었겠죠. 갔는데 연옥이 보낸 서찰을 창두를 통해서 전달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홍랑이 남긴 서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뒤를 볼게요. 천처부 강남홍은 동그라미, 여기서부터가 이제 홍랑의 서찰 내용입니다. 서간의 내용. 자, 요거 내용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봉 서찰을 양상공께 올립니다. 양상공 동그라미, 바로 이 양공자를 의미하죠. 그쵸? 같은 사람이야. 첩의 명도가, 여기서 첩, 강남홍 자기 자신을 의미해. 홍랑. 첩의 명도가 기박하여 제가 복이 없어서,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라서 일찌감치 부모 죽었다라고 아까 앞에서, 누가 얘기해줬지? 연옥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라서 몸이 청루에 의지하여 창루의 천한 몸이 되었고, 즉 한마디로 기생신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군자의 버린 배와 같다. 즉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유했습니다. 오직 일평고시 외롭게 혼자 몸으로 한 번지기를 만나 청산 녹수에 그냥 자연 속에 품은 소해를 의논하고 영문백설에 감춘 바 시부를 화답하여 평생의 소원을 이룰까 하였더니, 무슨 얘기야? 영문백설 밑에도 나오지만 그냥 노래하며 시나 읊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뜻밖의 공자를 만나. 공자 동그라미 양공자를 의미하죠. 흉금이 상조함의 강비, 전설 속의 신녀의 해패, 남자를 향한 그런 애정을 나타낸대요. 각주에 보니까 이것을 효칙하고 건즈를 소임함을 허하샤. 자, 건즈를 소임한다는 게 뭐냐면 여자가 아내나 첩이됨을 겸손히 이르는 말이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설 속의 그러한 신녀처럼 살아가려고 했어요. 살아가고 건즈를 소임. 즉 한마디로 첩이 되어 첩으로 거두심을 기약하시니, 즉 한마디로 양공자가 나랑 사랑을 나누기를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군자의 말씀이 금석 같으심에 금석 같아서 비유죠. 그만큼 단단해서 천첩이 하해같이 발았었더니 하해 큰 강과 바다 같이 비유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렬히 좋아했다는 거죠. 조물이 시기하고 천지신령이 방해하여 밑줄 그쵸? 하늘의 뜻으로, 하늘의 시기로 소주자사 황공 동그라미, 바로 황자사를 의미하죠. 이 사람이 망망음탕한 마음으로 창기를, 즉 자기 자신, 기생을 천대하여 이해로 달래며 위세로 겁박하고자 하여 밑줄 긋게요. 그러니까 이해로 달래고 위세로 겁박하기도 했대. 그러니까 이게 겁박이라고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뭐 나름 나를 달래기도 하면서 자꾸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에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지 않았죠. 5월 5일 천중지절의 경도회를 이름하여 첩을 겁박하고자 하니, 즉 한마디로 잔치를 베풀어서 나를 지금 이제 겁박하려고 했다. 간신히 부지하는 목숨이 세 장의 새우, 그물 속의 물고기라. 새의 물고기 체크, 바로 홍랑을 비유한 단어죠. 즉 겁박 때문에 위태로워졌던 자기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지척청파에 몸을 던져 죽는 선비를 쫓으려 하나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니 어복고온이 영욕을 잊었으나, 여기서 뭐예요? 어복고온이라는 게 물에 빠져 죽은 외로운 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망부산 뒤에 오는 그 행인이라는 게 망부산 뒤에 돌아오는 행인의 잘못임, 즉 여기선 양공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뭐라고? 지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지? 그 위에 줄 방금 얘기했던 부분 있죠. 그 지척장파에 몸을 던져 죽는 선비를 쫓으려 하나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 거기다 동그라미. 그쵸?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퀄 양공자를 의미합니다. 그쵸?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니 어복고온이 영욕을 잊었으나, 어복고온 물에 빠져 죽은 외로운 넋이 영욕을 잊었으나 백막강의 참 물결의 여한을 난설이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몸에 빠져 죽었죠. 결국 물에 빠져 죽었잖아. 몸을 던져서 죽는 선비를 쫓으려 하나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니 어복고온이 영욕을 잊었으나 백마강의 참 물결의 여한을 난설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황자사의 이런 횡포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사실은 누구를, 이 양공자를 생각하면은 이제 한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왜냐면 양공자를 두고 죽은 거니까 자기가. 그쵸?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못 잃었으니 되게 슬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라건대 공자는 동그라미 양공자죠. 천첩을 차마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 청운의 뜻을 두시오. 청운이라는 거는 이제 벼슬의 뜻을 돌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청운하면은 이제 벼슬, 이제 입신양명하는 걸 의미합니다. 금이 환영하여 고향에 돌아오시어 고정을 생각하샤. 이제 뭐하래? 적은 돈으로 강상 고운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마디로 옛날 정을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벼슬 먼저, 지금은 그 과거 시험에 집중하셔서 빨리 벼슬 올라가서 청운해서 결국은 청운의 뜻을 두어서 나중에 금이 환영하여 집에 돌아와서 옛날 나와의 정을 생각해서 나의 혼백을 위로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첩이 죽은 후 알미 있은지 상공의 영귀함을 흠망할 것이요. 흠망. 공경, 우러러서 사모할 것이요. 만일 정령 민멸치, 즉 흔적이 없어지지 않은즉 명부에 발언하여 차생의 미진한 인연을 후생에 기약할까 합니다. 즉 한마디로 나중에 우리가 후세에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인연을 기약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일백량 은자를 보내오니 객중 부비를 도우시아. 부비, 일하는 데 써서 없어진 그 돈에 보충을 하십시오, 그 얘기요.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 저승에서 연연한 생각을 1분이나 덜게 하옵소서. 즉 한마디로 벼슬에만 집중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만 급제할 생각만 해라, 그 얘기예요. 붓대를 잡으면 흉금이 막혀, 이 마음속 깊은 생각, 이 흉금이 막혀서 생리사별의 회포를 다 고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에서 홍랑의 이 서간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황자사에 그러한 겁박을 당해서 이제 지조절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요약적 제시.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비유한 단어들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를 당부해? 마지막에는 빨리 과거급제 입신양명해서 금이환영해서 예정을 생각해서 나의 혼백을 위로해달라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홍랑의 서간 내용, 요런 것들 뒤에 나와 있는 거, 제시되어 있는 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간에 조금 어려운 말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 학교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 다른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딱히 나오는 내용은 없기는 했거든? 그래서 아까 방금 172페이지 위에서 한 15번째 줄 보면은 거기서 조물이 시기하고 천지신령이 방해하여 소주자사 황공이 망망암탕한 마음으로 창기를 천대하여 이해로 달래며 위세로 겁박하고자 하여 압강정 남은 풍파가 전당호에 이르렀으니 풍파 나에게 시련이 이르렀으니 5월 5일 천중지절의 경도회를 이름하여 첩을 겁박하고자 하니 간신히 부지하는 목숨이 되어 새나 물고기가 되었다더라. 즉 한마디로 자기의 처지 아까 비유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뒷부분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거든. 지척청파에 몸을 던져 죽는 선비를 쫓으려 하나. 그러니까 날은 내가 지주와 절개를 그렇게 죽는 선비들처럼 지주와 절개를 지키려고 하나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니 즉 한마디로 이제 양공자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어복고혼 물에 빠져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눈앞에서 지주절개를 지키려다 보니까 이 겁박을 피해 이제 투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맺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읽어주시고 뭐 학교 선생님에게 기회가 된다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은 문제에 있는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역시 연락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구조도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되 선생님이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거나 이번 주 주말에 요거 그려서 여러분들 이 프린트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들 해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품은 유우춘